아, 아. 네, 오산정보고등학교 2D 게임 만들기 실습 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3D를 열심히 만들어 보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2D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2D 게임 만드는 거는 새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3D가 아니라 뭐 눌러야겠어요? 2D 만드시면 됩니다. 2D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 지어주고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2D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3D랑 2D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우리 3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빛과 카메라가 있었고 네, 여기 뭐 X, Y, Z축이 있었는데 2D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 Y축, 즉 평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카메라만 존재해 있습니다. 자, 카메라만 존재해 있고 우리는 먼저 카메라 먼저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카메라가 처음에 솔리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좀 연한 색깔로 해볼게요. 연한 색깔로 하고 사이즈 같은 경우 이 카메라가 보이는 범위예요. 즉 우리는 이 카메라의 이 범위만큼 실제 게임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5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3이라고 해볼게요. 좀 줄여든 게 보일 겁니다. 자, 카메라 사이즈는 여기 있고 색깔은 백그라운드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카메라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의 범위 보이죠? 그리고 카메라가 보이는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기본 설정이 다 됐을 겁니다. 까지 기본 설정이 다 됐으면은 이번에는 3D 우리가 할 때는 큐브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자, 2D에서는 우리 오른쪽 마우스 클릭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2D 오브젝트에서 뭐 스프라이트, 뭐 피직스, 타일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3D 할 때 우리 큐브 만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를 만들 겁니다. 2D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에 보면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 해서 세모도 나오고 자, 세모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2D 오브젝트 뭐 스퀘어 해서 사각형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 2D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제공되어 있는 뭐 에셋을 한 개 가지고 와 볼 건데요. 자, 이런 것들 먼저 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리고 자, 지워버리고 선생님 아마 파일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럼 그 파일을 한번 켜봅시다. 그래서 에셋 들어가서 임포트 패키지, 커스텀 패키지 들어가서 우리 아마 2D 1차시라고 보내줄 거예요. 2D 1차시. 자, 이렇게 2D 1차시 파일들을 켜줍니다. 자, 이렇게 켜주면은 선생님이 아마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에셋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에셋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에셋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에셋 들어가시면 에셋 폴더에 보면은 오른쪽에 심플 2D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셋을 사용해서 우리는 맵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맵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의 격자를 우리는 스프라이트 범위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라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뭐 여기 땅도 있고 뭐 코인 또 에너미 해서 몬스터도 있고 오브젝트 해서 우리 뭐 이런 거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먼저 땅 먼저 설정을 해 볼게요. 자, 플랫폼스 해서 여기 선생님은 뭐 싱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이렇게 땅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따로 화면을 만들거나 뭐 그림을 만든 게 있으면 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땅처럼 활용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만들어 줄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땅을 여러분들은 이걸 일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늘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길쭉하게 늘리게 되면 화질이 어떻게 돼요? 조금 화질이 뭐라 해야 되죠? 조금 네, 깨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볼게요. 한 이 정도로 한 개 자르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보죠? 조금 다른 땅을 가지고 와볼게요. 조금 다른 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금 띄워놓고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보내고
얘를 조금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땅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이 우리 실제 게임을 보는 화면이 될 거고, 실제로는 2D 같은 경우에 맵이 더 크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캐릭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맵을 이렇게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캐릭터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캐릭터. 자, 캐릭터 플레이어 들어가서, 그러면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아이들 0을 기본 캐릭터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얘도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녹화되고 있죠. 자, 가지고 왔으면은 이 캐릭터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이동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된다면 뭐 우리가 캐릭터 오브젝트에 뭐 설정도 안 해줬고 여기 스프라이트에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캐릭터의 중력을 설정해 줄 거예요. 우리 중력이 뭐였죠? 맞아요. 리지드 바디였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리지드 바디인데 리지드 바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D를 만들 거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해주고 얘 이름을 또 캐릭터라고 해줍시다. 그냥 캐릭터라고 해주고 재생을 해볼게요. 자,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가 계속 떨어지죠. 자, 이거는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와서 얘를 우리는 저번에 3D 오브젝트 할 때는 자동으로 그 형태를 인식시켜주는 그 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인식시켜주는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뭘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 박스 컬리더라고 해서 box 치면 나옵니다. 박스 컬리더. 얘도 마찬가지로 2D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캐릭터만 추가할 게 아니라 또 어디 추가해야 되죠? 이 땅에도 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여러 개 만들었다면 동시에 컨트롤 눌러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땅을 많이 만들었으면 Shift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줘도 되고 선생님은 지금 캐릭터에 넣었고 땅에만 안 넣었으니까 자, 땅에다가 박스 컬리더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땅의 캐릭터가 중력을 가지고 캐릭터가 떨어지고 이 캐릭터도 인식이 되고 땅도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캐릭터가 바닥에 착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자, 이 캐릭터에 애니메이션을 넣어 줄 겁니다.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넣어 줄 건데 자, 캐릭터 클릭해서 우리가 얘네들은 하나의 어떤 거예요? 사진이죠, 사진. 자,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릭터에다가 우리는 사진 여러 개를 동시에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런 0부터 런 3까지 있습니다. 그럼 런 0, 런 1, 런 2, 런 3을 동시에 클릭을 해 주시고 얘를 끌어서 캐릭터 안에 넣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는 여러 개의 사진을 동시에 스프라이트를 동시에 옮기게 되면 애니메이션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이름을 선생님은 run이라고 할게요. run 하면은 이 캐릭터 안에 애니메이터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애니메이터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연속으로 넣었던 이 사진들의 모습이 자동으로 세팅되어서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재생하면 캐릭터가 어떻게 되죠? 걷는 모습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나요? 자, 그럼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만들려는 건 뭐냐면 캐릭터가 가만히 있을 때는 멈춰 있고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움직여야겠죠. 움직이는 모션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재생을 풀고 여러분들 할 때 꼭 재생을 풀어 주셔야 돼요. 자, 재생을 풀고 나서 우리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도 넣어 볼게요. 자, 처음에 아이들 0과 1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이들이라고 저장해주고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저장해주고
실행을 시켰는데도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모션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애니메이션이 한 캐릭터에 여러 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경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애니메이터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애니메이터. 자, 애니메이터 켜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윈도우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있고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터 들어가면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박스 상태로 나와져 있어요. 박스 상태. 박스 상태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기본의 엔트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 초록색 박스에서 시작을 해서 기본 설정 화살표는 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런을 처음에 우리가 넣었기 때문이죠. 자, 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본 설정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기본 설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아이들 상태 박스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두 번째 거 set as a layer default state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재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캐릭터의 기본 설정이 가만히 있는 게 기본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돌아가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캐릭터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캐릭터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모션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Make Transition 이라고 해서 화살표를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뛰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로도 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화살표를 왔다 갔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만들었나요? 자, 그럼 이 화살표가 어떨 때 실행되는지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조건은 애니메이터에서 지금 레이어라고 해서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여기 옆에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화살표를 움직일 것인가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에서 우리는 불형으로 줄게요. 불. 자, 불형은 뭐라고 했죠? 참 거짓이라고 했죠. 그래서 움직일 때랑 안 움직일 때 참 거짓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isRun 이라고 쳐보겠습니다. isRun. 뛰고 있는가? 움직임이 있는가? 라고 해서 isRun 이라고 하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을 때에서 뛰는 대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컨디션이 나옵니다. 컨디션. 컨디션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isRun이 자동으로 true 설정이 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뜹니다. 여기서 파라미터에 만들어야 떠요. 자, 그럼 얘는 가만히 있는 데서 가는 거니까 isRun이 true가 되는 게 맞고 반대 화살표 클릭해 볼게요. 반대 화살표도 플러스. 그래서 isRun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돼야죠. 왜요? 뛰는 거에서 가만히 있는 걸로 가는 거니까 참에서 거짓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애니메이션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나중에는 점프도 해볼 건데 점프는 지금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만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씬 화면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코드를 넣어줘 볼게요. 자, 코드 넣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New Component 클릭해서 New Script 해서 이번에는 뭐 run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뭐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move라고 만들죠. 움직임이니까 move라고 만들고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 한번 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코드 같은 경우 우리가 움직임 코드 3D 때 많이 해봤죠. 그래서 따로 뭐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움직임이니까 스타트가 아니라 어디에서 적어줘야 되죠? 업데이트다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 거를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 선언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필요한 게 우리 방향, 움직임을 하려면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벡터, 원래 3D 게임은 3였는데 벡터 2로 해주면 됩니다. 벡터 2 dir 이렇게 해서 방향 변수 한 개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어디로 갈 건지 우리가 알려줘야겠죠. 방향 변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마 3D로 할 때도 퍼블릭 뭐 스피드도 했을 겁니다. 스피드
public int. 플로트로 하죠, 우리. 플로트 스피드. 스피드는 뭐 2로 해주겠습니다. 스피드 2. 그래서 방향과 속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애니메이션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public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애니메이터로 해야 됩니다.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에서 A라고 선생님은 한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A.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우리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 속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받아올 변수 세 가지를 이렇게 선언을 한 뒤에, 자, 업데이트 할 때 우리 3D 움직임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플로트 x 인풋을 받아줄 건데, x 인풋은 input 점 un이네요. input 점 뭐였죠? get axis 축을 받아줬죠. 그래서 axis 축을 받아주고, 우리가 2D 같은 경우에는 수직보다는 우리 좌우로만 움직일 거죠. 그래서 horizontal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방향을 실제로 받아옵니다. new vector 2. 우리 방향 벡터를 만들었죠. 그 new vector 2 해서 방향을 실제로 x 인풋에 우리가 축을 받아왔으니까 x 인풋, 0 이렇게 받아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움직임을 해주면 되겠죠. transform.translate. translate로 할게요, 오늘. 자, translate 해서 뭐라고 해주면 되죠? 방향 곱하기 속도 곱하기 타임 델타 타임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임 코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움직임 코드는 우리 이까지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건 뭐죠?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애니메이션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움직임은 여기 호리젠탈 축으로 우리가 받고 있죠. 그래서 수평 방향 축 값이 들어오면 어디에 저장이 돼요? 여기 x 인풋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 인풋이 0이면은 0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x 인풋이 0이다. 입력이 호리젠탈 값을 우리가 입력을 받고 있는데 입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입력이 없을 때는 애니메이션 중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여기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set bool, 우리가 불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set bool 해서 set bool을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가 isRun이라고 아마 파라미터를 만들어 줬을 겁니다. isRun을 어떻게? fails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어떻게 받아요? 수평 방향 입력을 받습니다. 수평 방향 키보드 이제 좌우 방향을 받겠죠. 방향을 받았을 때 값이 실수형으로 x 인풋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x 인풋의 값이 들어왔다는 건 즉 키보드의 값이 들어왔다는 거죠. 즉 x 인풋이 0이라는 건 값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니까 isRun 우리 뛰고 있는 게 거짓으로 해주고 else 나머지죠. else 나머지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없다는 거에 나머지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을 때는 isRun을 반대로 true로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시키면 안 되고 우리 퍼블릭 값들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캐릭터 클릭하시면은 코드 우리가 만든 코드 있을 겁니다. 이 코드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이 캐릭터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여기다가 쇽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캐릭터가 가만히 있을 때는 멈춰있고 움직일 때는 다리를 움직이죠. 됐나요? 다리를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는 멈추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 같은 게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실습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점프 구현해보고 뭐 장애물 구현해보고 좀 여러 가지 왔다 갔다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캐릭터 2개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우리 요즘 이게 우리가 만들려는 최종 목표는 약간 피카츄 배구 같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피카츄 배구 같은 거 보면은
한 번에 몇 명이서 해요? 두 명이서 하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에서 우리가 공을 주고받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